세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후 걱정은 늘 있어 왔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공포는 대상이 있고 불안은 대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노후 걱정을 너무 막연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노후 준비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왜 이렇게 노후 준비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지 이걸 좀 원인부터 짚어보도록 네. 할게요.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아마 세 가지 정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과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세 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장 이러한 걱정들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맞아요. 이것이 예전엔 80, 지금은 90, 이게 100이 될까?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걱정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아울러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 뭐 71.8세까지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평균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는 참 제한적이거든요. 몸도 힘들고 또 일자리도 구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때 소득이 없는 기간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얼마나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배워가고 계신지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55세에서 79세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100명 중에 8명 내지는 9명 정도가 잘 돼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100명 중 한 55분 정도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잘 안 돼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그냥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노후 준비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목돈이 필요하냐. 사실 그렇죠.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라는 건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가늠이 안 돼요. 무엇보다 노후에 필요한 거는 꾸준하게 지출되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월급이 사실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생활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네요. 이걸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준비를 해놓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월급은 끊어지는데 생활비는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그냥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늙어가지고 그냥 걱정 없이 살려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면 당신은 죽은 날짜가 언제요? 이렇게 가르쳐 주던지.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복잡하다 하시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한 30세 정도 전후에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30에서 35년 일하고 60세에서 65세 이제 은퇴를 하시면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65세 이후에 한 30년 가량을 소득이 없이 또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30년 일하고 30년 소득이 없으니까 저축을 소득이 있을 때 한 반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50% 정도를.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또 모으는 돈이 다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에서 매년 이제 노후준비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해보면은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108만 원 정도 이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적정하게 생활을 하려면은 15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 있는데요.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한 176만 원이 최소 생활비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살려면 한 24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까지 저희가 뭐 건강해서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먹어야 되죠, 뭐 병원 가야 되죠.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또 이게 또 간병하고 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호제도에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지금 그 조사된 생활비는 최소 수준이란 얘기예요. 더 많이 필요하다. 적어도 저 정도는 있어야 적어도 살수 있어야 있다. 된다. 적어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저는 이제 남들이 준비하라 그러고 또 막 이제 저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돈만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요. 제 아는 언니들 중에 저보다 약간 부유한 언니들 있잖아요. 그런 언니들은 노후는 뭐 돈 있으니까 괜찮고 내 노후는 내 건물이다. 내 노후는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다. 뭐 이런 언니들도 있더라고요. 아유, 그런 언니들은 참 네, 좋으시네요. 네. 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목돈이 있으면은 노후 준비 다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든든하겠지만 목돈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또 노후 준비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목돈이 있을수록 유혹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이 은행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은행을 거의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확신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지금 2030 세대들은 뭐 1, 2%의 금리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가 넘는 이자, 이렇게 20%에 육박하는 그런 이자, 그런 적금들을 경험을 해보셨단 말이에요. 저 신입사원 때 우체국 적금 금리가 17.5%. 맞아. 이런 네. 게 정말 이자 많아. 예, 1.75%가 지금은 사실은 익숙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은 거의 맹신하고 은행은 나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불려줄 거야라고 믿으셨다가 큰일을 겪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름도 어렵고 이게 뭔지도 몰라 복잡한 금융상품 요즘에 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이 대규모 손실 상품들 중에 여기에 피해 현황 중에 약 45%가 고령자분들이에요. 문제는 이분들의 이제 노후 자금이라는 거죠.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행 쫓아가서 내 노후 자금 내놔라. 내가 손실 본 것처럼 보전해줘라. 나이 먹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따지고 물으셔도 이걸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은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도 뭐 하라 그러고 모두 받아 쓰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목을 잡아서 은행을 상대로 무언가 불만을 토로를 하거나 보상을 받아낼 일이 참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굉장히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물론 있다. 은행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 상품이 많다 보니까 예. 어르신들 잘 모르고 설명 충분히 듣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가입하실 경우 우리 김현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자녀를 제일 잘 키우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최고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요즘에 부포자라는 부포족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포 들어가니까 일단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왜냐면 이게 포기한다. 포기더라고요. 네. 포기.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포기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낀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들을 요즘에 부포족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부모님을 봉양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자녀 키우는데 뭐 사교육비들 막 다 이렇게 들이시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현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위험 이런 상품들에 이렇게 고수익이 있을지 모른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혹하시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네, 어머니 잘 모시면서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있는 조영구 씨 표정이 좀 안 좋네요. 근데 뭐 네.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제 아이가 25이지만 저는 이제 13살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그렇다고 우리 정우가 저를 부양 안 한다고 또 교육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아니 일이 없으면 제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계속 교육비고 생활비고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 노후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노후가 닥쳐서 준비하기에는 조금 힘이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겨울 대비할 때 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도 그랬었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사실상 교과서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3층 석탑으로 준비를 해라. 노후는 3층으로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 나와 계시지만 국민연금입니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 국민연금. 뭐 집으로 치자면 거의 기둥 수준에 가깝고요. 국민연금부터 준비를 하고 사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이란 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요즘에 이제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목돈으로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하니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고 자, 국민연금과 퇴직금, 퇴직연금 이걸로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돈을 조금 할애해서 준비하는 개인연금. 요 3층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미래 그 오래 이 장수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퇴직연금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5, 6년 있으면 퇴직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묻어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요것과 이제 개인연금을 혼합해가지고 잘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연금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가면 요거 얼마씩 부르시면 연말정산에 그렇죠. 혜택을 받으십니다. 이런 네네. 정보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든든한 바탕 3층 석탑의 1층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뭐 이런 기둥이다. 말씀이신데 글쎄 뭐 저희는 월급장이니까요. 이제 국민연금을 그냥 자동적으로. 뭐 저희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가져가시는데 그때 제일 억울합니다. 네. 네. 이 세 분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나요? 저기 네. 쥐들은 말이죠. 네네. 우리 연극 배우들은 저 의료보험인가 그것도 안 됐었어요. 예전에. 예. 그리고 이게 저희 국민연금이 막 꽤 오래전에 생긴 걸로 아는데 우리들은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1999년 내지 2000년도 다 가까워가지고 연금을 들으라고 해서 그 수입이 조금씩 생기니까 수입 있는 사람 들라고 해서 그때 엉겹결에 들은 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50이 넘어가지고 들은 게 기억이 나요. 예. 한 20년 전 일이 됐고. 그렇죠. 예. 네. 저는 시행하던 첫 해부터 97년도까지는 제가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가입했는데 이제 마치면서 이거 언제 받겠나 싶어서 일시불로 돌려받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불안해서 작년부터는 임의 가입으로 주부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97년 4월이죠. 첫 우리가 97년 4월? 4월이죠. 99년. 99년 4월부터 저는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계속 쭉 넣어왔는데 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행복해요. 이게 잠깐만요. 이제 가입 시기는 저마다 다 다르시고 예. 저도 95년 입사인데 95년부터 가입을 해서 돌입을 해온 거겠죠. 네. 네네.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사업장 가입자, 소위 우리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부터 가입을 하셨고요. 우리 이제 윤문식 선생님이나 우리 조용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역 가입자가 포함됐던 1999년부터 예. 아마 가입을 하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예. 벌써 국민연금 나이가요 33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이 넘은 뭐 독일 같은 국가는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역사는 짧지만 벌써 저희가 50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